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8월 28일 수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오전장까지는 시장 흐름이 굉장히 좋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내일 오전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는 만큼 적극적인 수급이 들어오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웬일인지 오후장에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면서 코스피도 결국은 빨간불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가는 어제와 비슷하게 마무리가 되었고, 또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오후장에 힘이 좋지 못했었고요. 오후장에 별다른 반등 없이 오늘은 0.3%의 약세 흐름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종들을 보면 오늘은 반도체 관련주의 흐름이 괜찮았었고요. 또 자동차 관련주도 오후장에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 발표가 나왔어요. 거기서 또 배당을 확대할 것이고, 또 2033년까지 무려 100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는 발표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인지 오후장에 반등이 나오면서 자동차 관련주의 흐름도 괜찮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2차전지 관련주는 조금은 부진했었고, 그리고 금융주도 마찬가지로 다소 부진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이쪽을 제외하면 딱히 그렇게 좋은 흐름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대체적으로 파란불이 많이 보이고요. 또 여기서 조금은 특징적인 것은 알테오젠이 코스닥 내에서 시가총액 1위 종목으로, 제 기억에는 아마 처음일 거예요. 처음으로 시총 1위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수급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거래대금이 10조 원을 돌파했지만 여전히 외국인의 수급 굉장히 좋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코스닥은 오늘 거래대금도 좋지 못했었고, 외국인의 순매도도 나오면서 지금 일주일 내내 시장 흐름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비록 오늘 오랜만에 빨간불로 마무리가 되었지만 여전히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오고 있고, 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오랜만에 빨간불로 마무리가 되었지만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4일 연속으로 평균적으로 보면 하루에 2,000원 가까이 순매도로 나오고 있고, 반대로 기관은 꾸준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랜만에 좋은 흐름이 나왔던 현대차, 오늘 모처럼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최근에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오늘까지 7거래 연속이죠. 외국인의 꾸준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주차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28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유한양행,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차, 현대일렉트릭, 아모레퍼시픽, 전반적으로 바이오 종목들을 가장 많이 매수했고요. 그리고 기관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기아, 두산에너빌리티, 삼성 SDI, 반대로 기관은 반도체 관련주에 많은 집중을 했습니다.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겠습니다. 전날 미국 증시는 나쁜 흐름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마냥 좋았던 흐름도 아니었습니다. 전날 나스닥은 0.1%의 상승이 있었고, 또 S&P 500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폭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우지수는 보합이었고, 반대로 오히려 반도체 쪽에서 어제는 1%의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아시겠지만 내일 아침이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가지 시장의 분위기를 봤을 때는 오히려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시장이 불안감을 더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차트를 보시면 나스닥과 S&P 500도 모두 마찬가지예요. 실적 발표 전후로 하여금 주가가 오히려 뻗지 못하고 횡보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 그게 국내 시장의 많은 반도체 관련주들 마찬가지의 주가 흐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장 분위기를 봤을 때는 지금은 실적 발표를 기대하기보다는 더 불안하게 시장을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 때문에 어쩌면 오늘 실적 발표와 함께 주가가 또 한번 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 어찌됐든 여기에 대한 전제, 그거는 실적이 무조건 잘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역으로 시장을 해석해서 말씀드렸고,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때문에 최근에 거래대금도 많이 줄었었고, 또 전체적으로 반도체 관련주의 시장 흐름까지도 부진한 모습이 나왔다는 것은 팩트인 만큼 내일 아침에 실적 발표를 통한 가장 먼저 반응이 나오는 것은 시간의 흐름이겠죠. 미국 시장의 시간의 흐름을 한번 참조해 보시고요. 또 그에 따라 코스피 코스닥도 어떤 방향성을 갖고 움직이는지 이런 부분도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촬영 시점이 1시 반쯤 되었거든요. 오후장에 다시 한번 시장이 돌아서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얼마나 더 뻗어갈지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서 그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이 삼성전자라든지 또 SK하이닉스, 오후장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쨌든 내일 중요한 이벤트가 있는데도 그 시점에 임박해서 이런 반등이 나온다 라는 것은 저처럼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결정적 이유는 최근에 실적 발표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주가가 꽤나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내일은 이벤트 소멸 시점으로서 반도체 관련주를 바라보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장에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자, 어쨌든 지금 이런 흐름을 제외하면
오늘 시장 흐름은 결코 좋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약바이오 업종, 이쪽은 가장 눈에 띄었던 업종이었고, 자, 대표적으로 유한양행, 지금 20% 이상의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종목은 이때였죠. 한번 장대 음봉이 나왔을 때 8월 21일 날 FDA 승인 소식이 나왔고, 그때 주가가 크게 급락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재료 소멸 관점으로 접근을 했던 분들이 많았을 것이고, 그 물량들이 소진되고 나서 이틀 뒤부터 계속 급등이 나왔어요. 또 오늘은 유럽 허가도 곧 있을 것이라는 발표가 있었고, 그 때문에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유한양행을 따라잡자 라고 하기에도 굉장히 리스크가 있는 위치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실적을 베이스로 본다면 멀리 봤을 때는 더 높이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사이에 지금 몇 %의 급등이 나왔냐면, 자, 지금 5일 동안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46% 급등이 나왔고, 분명히 이 자리는 진입하기에는 어려운 자리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어제도 한번 강조해 드린 것처럼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업종들의 흐름은 좋지 않지만 반대로 제약바이오 업종, 이쪽은 굉장히 흐름 자체가 좋다고 생각이 되고, 오늘 지금 보시는 이 두 종목 외에도 수많은 제약바이오 업종들, 에이프리 바이오도 지금 사상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르노이, 또 최근에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 퓨처캠까지 대부분의 제약바이오 업종들의 굉장히 맑은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오늘 시장에 뚜렷하게 특징이 있었던 업종, 저는 단연코 제약바이오 업종이라고 생각이 됐고, 그 중에서도 유한양행이죠. 이 종목에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수하기는 다소 늦은 시점이라고 생각이 됐고, 그렇지만 지금 제약바이오 업종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와 함께 다시 한번 반도체 관련주가 조정을 보인다든지, 또는 수많은 기술주들 여기서 지지부진한 움직임이 나온다면 지금의 제약바이오 업종의 맑은 흐름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시장의 해치 테마로서 계속해서 제약바이오 업종을 관심 있게 보시고요. 만약에 내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통해서 반도체 관련주라든지 다양한 기술주의 상승이 나온다 라고 한다면 분명히 제약바이오 업종은 크게 조정이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밸런스를 잘 체크해 보시고요. 한마디로 제약바이오 업종은 지금 시장의 해치주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비만약 관련주도 이번에 10월쯤에 위고비가 출시가 되잖아요. 국내에 판매를 개시를 할 텐데 한 달 정도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비만약 관련주도 제약바이오 업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난주쯤에 몇 개의 종목들을 말씀드렸을 거예요. 비만약 쪽에서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펩트론이라고 있는데, 그 종목은 너무나 많은 주가의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히려 유통사로 부각이 되고 있는 블루엠텍, 이 종목도 주가의 흐름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개별 이슈로는 오늘 삼성 SDI도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GM과 미국의 전기차 배터리 합작 법인을 설립한다는 이슈가 있었고, 그 때문에 개별주로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7년부터 양산을 목표로 한다고 하는데, 합작 법인을 설립한다는 것은 실제로 실적이 나오기까지는 조금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때문에 재료의 힘이 얼마나 이어질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최근에 반도체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약간은 부정적인 시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BNK 투자증권에서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고, 또 모건 스탠리에서는 내년에 기술주의 침체 사이클이 올 것이다 라는 전망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는 3분기가 정점이 될 것이고 점차 글로벌 이익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거든요. 물론 이게 정말 확실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모건 스탠리가 2차원지를 바라볼 때도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지만 그 이후로 주가는 더 크게 상승이 나왔던 사례도 있었거든요. 그때가 21년쯤 됐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이거를 100% 확실하게도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항상 강조해 드리는 것은 특히 반도체 관련주,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주가 흐름을 볼 때는 주봉상의 차트를 보자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저점끼리 연결해서 이렇게 하나의 추세를 봤을 때 그 밑에 추세선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동일한 위치에서 반등이 나왔죠. 그런데 만약에 최근에 이런 부정적인 재료와 함께 하나의 추세를 깨는 흐름이 나온다면 그때는 다소 비중을 조금은 줄이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세가 깨졌다는 것은 매수보다는 매도하는 세력들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업종과 시장을 조금 더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주체들이 훨씬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하이닉스의 추세를 반드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그리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추세를 연결해보면 동일한 위치에서 반등이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반등이 나왔지만 다시 한 차례 조정이 들어오면서 다소 불안한 흐름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확연하게 여기 추세를 깨는 흐름이 나온다면 그때는 다소 비중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됐고, 물론 추세를 깼다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1년 넘게 유지했던 그 추세가 깨진다는 것은 일반적인 흐름 자체는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저점을 찍었던 것이 2022년 9월 26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본다면 2년 동안 추세가 이어졌었는데, 하나의 업종이 2년 정도 추세가 이어졌다는 것은 조금은 부정적으로 본다면 추세가 깨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항상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깨질지 안 깨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일 실적 발표를 통해서 반도체 관련주는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 이런 부분을 잘 살펴보시고요. 또 그에 따라서 바이오 종목도 반대의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에 따라 박자를 잘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비교적 날씨가 많이 선선해진 것 같습니다. 다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